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44번째 이야기. 그대는 효만 알고 충은 모르는 것이 된다. 한편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강동을 물려받은 손권은 꾸준히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양자강 이남이라는 이점 덕분에 전란을 피해 군사력을 키웠으며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발탁된 인재들은 문사로 감택, 엄준, 설정, 정병, 주한, 육적, 장원, 능통, 오찬 등이 있었고 장수로는 여문, 육손, 반장, 정봉 등이 있으니 오나라의 국력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허도의 조조가 이런 오나라의 위세를 견제하기 시작하니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 삼부초려를 하기 6년 전 오나라와 조조 사이에는 불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을 부른 것은 주공의 장남을 허도로 보내 천자를 모시게 하라는 조조의 요구 때문이요. 이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조조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조와 적이 되오. 오나라의 신하들은 저마다 득과 실을 따져 조조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쪽과 안 된다는 쪽으로 나뉘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공께서는 가업을 이어 오나라의 육군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덕에 중원이 전란에 고통받을 때에도 백성들은 편히 생활하고 군사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뭐가 아쉬워 조조 같은 역적에게 몸을 굽힌단 말입니까? 오나라는 조조가 반역의 뜻을 드러낼 때를 노려 대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유공의 말이 맞소. 조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테니 경들도 그렇게 아시오. 결국 손권은 맏아들을 허도로 보내지 않았고 이로써 조조와는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손권은 먼저 강하를 다스리는 황조를 치기로 했습니다. 조조의 강동 정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리석은 황조놈. 수전이라면 우리 오나라 군을 당할 군대가 없지. 배를 강가에 대고 상륙한다. 강하성으로 가서 황조의 목을 베어라. 무트로 나오자 물 위에서와 달리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오군 장수 능조는 황조군 장수 감령의 화살에 맞아 죽었고 장수를 잃은 오나라군은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능조의 아들 능통이 15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무용으로 황조군을 쓸어버리며 전장을 누볐지만 전세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손권은 황조를 정벌하려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군사를 거두어 동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후 손권은 수년간에 걸쳐 7천여 척의 병선을 준비해 후일의 싸움에 대비하고 주유를 대도독으로 삼아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게 하니 오나라군의 전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클대, 도읍독, 감독할 독. 대도독은 당시 군사를 총감독했던 관리입니다. 강하의 황조는 남편을 죽인 원수여. 내가 죽더라도 황조를 쳐서 원수를 갚아준다면 저승에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요. 오태 부인, 걱정 마십시오. 권아, 너는 아버지와 형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지금의 오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데 장소, 주유와 같은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오태 부인은 오나라를 일으킨 손견의 아내답게 죽음을 앞두고도 아들 손권에게 나라시를 당부하며 숨을 거두었으니 이것은 거한 12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유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소. 날도 풀렸으니 황조를 칠까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소? 국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군사를 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입니다. 황조를 정벌하는 것은 오태 부인의 유언을 받드는 일입니다. 어찌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얼마 전 20명 남짓의 해적을 사로잡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신문에 보니 그 우두머리가 황조군의 부장으로 있던 감령이란 자였습니다. 황조군의 감령이라면 지난번 싸움에서 우리 군의 부장 능조를 죽인 장수가 아니요. 그런데 감령이 투항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감령은 어린 시절부터 힘이 세고 기계가 호탕해 우리를 이끌고 강을 넘나들며 도적질을 하여 한때 근범적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감령은 나이가 들자 과거를 뉘우치고 자신의 뜻을 옳게 펼치기 위해 한때 형주의 유표를 주공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울부단한 유표를 보고 섬길 주공이 아님을 알고 그를 떠나 동으로 가던 중 황조의 군사들에게 붙들려 황조 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감령이 황조에게 붙들려 있었다지만
세운 공이 작지 않소. 황조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있을 텐데 뭐가 아쉬워 귀순한단 말이오. 지난번 황조군은 감령 덕에 우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황조의 신하인 소비는 감령을 중히 쓰라고 여러 번 청했지만 황조는 해적 출신이라며 그를 천대해 감령이 우리에게 귀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조를 토벌하려는 이때 감령과 같은 맹장이 우리에게 투항한 것은 강하를 칠하는 하늘의 계시나 다름이 없다.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군사를 내어 황조를 토벌하도록 하겠소. 이렇게 해서 성권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강화로 나아갔습니다. 이 소식은 곧 강화의 황조에게 전해졌습니다. 황조군의 대장 소비는 부정등용, 진추에게 수군을 이끌고 면고에서 오나라 군을 맞게 하는 한편 자신은 땅에서 강화로 가는 길목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나라군은 황조에게 다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방책이 있습니다. 제게 작은 배 100척과 날른 병사 50명을 주십시오. 알았어. 감령 장군만 믿겠어. 감령의 부대는 황조군 군선의 쇠사슬을 끊어 진영을 흩뜨려 놓은 다음 배에 올라타 닥치는 대로 황조군을 베었습니다. 순식간에 승세는 오나라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뒤이어 오나라 본대가 들이쳐 배에 불을 지르고 병사들을 마구 베니 강 위의 황조군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전에서 대승을 거둔 오나라군은 승세를 몰아 육지로 상륙하여 황조가 있는 하구로 군사를 몰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적장 소비는 사로잡혔으며 황조는 강하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황조는 얼마 못 가 감령의 화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감령이 황조의 머리를 베어 돌아오자 성권은 기뻐하며 감령에게 도의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황조를 정벌해 강하성을 차지한 송권은 강하를 미끼 삼아 형주의 유표를 끌어내자는 장소의 권유에 따라 강하성을 비워둔 채 강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동에 돌아온 송권은 문무 관원들을 불러 주연을 베풀고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원수 능통, 지금 주공 앞에서 무슨 짓인가? 저놈을 밖으로 끌어내 죄를 묻도록 하라. 감령의 얼굴을 보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원한이 떠올라 그랬습니다. 그대의 효심을 보아 용서하겠다. 감령이 그대의 아버지를 죽인 것은 당시 주공에게 충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감령은 이제 우리의 장수이니 그대도 사사로운 원한은 잊어야 한다. 이것을 모른다면 그대는 효만 알고 충은 모르는 것이 된다. 성권은 바로 능통에게 승렬도의라는 벼슬을 내리고 감령에게는 수군을 주어 하구의 수비를 맡겼습니다. 둘을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원한을 조금이라도 잊게 해보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후 송권은 수군을 양성하는데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큰 배를 만들고 강 언덕마다 수군을 배치해 언제 있을지 모를 형주군의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45번째 이야기. 군사께서는 어디에서 싸우실 작정 이후로 이어집니다.